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새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리 알아둔 한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봤었죠? 왼쪽은 그렇죠. 큰 대자고 오른쪽은 개견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대와 개견. 자, 개견자는 그런데 다른 글자랑 결합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도 많이 쓴다고 했었죠. 시옷, 그 다음에 D라인, 시옷 첫 번째.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또 손숫자랑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개의 견자. 자, 이렇게 큰 대자에 점 찍는 형식보다는 자, 요 모양을 더 많이 쓴다. 시옷 첫 번째, D라인, 그 다음에 시옷 첫 번째.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우리가 저번에 손 하면서 많이 봤었죠. 손의 옆모습이다. 그래서 손의 옆모습은 지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요 가운데 모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손우 또는 또 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모양이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건 뭐였죠? 우리 처음에 있었던 건데, 그렇죠. 나무목자랑 비슷한 건데, 벼화다.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다. 벼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건 뭐죠? 그렇죠. 색깔을 입혀보면서 갑골문을 보면 자 사람을 그리고 위에 머리 부분에다 눈을 크게 그려놨죠. 눈을 크게 그렸다라는 건 눈을 크게 그렸다라는 건 머리 모양의 머리 크기만하게 눈을 그렸다라는 건 눈을 강조했다. 즉 뭔가를 보고 있다 이런 소리겠죠. 볼견이라고 합니다. 볼견 눈목자 밑에 사람 인자 이렇게도 쓴다고 했었죠. 다 기억나죠? 자, 이건 뭐죠? 사람이 무릎 꿇고, 자,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에 소리치고 있는 모습,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겠죠. 또는 무릎 꿇고 있거나 서 있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벌리고 있는 이 입의 모습은 시옷 첫 번째, 그 다음에 기억 꺾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밑에 사람 인자가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뭔가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입 벌린 사람 모습, 흠이라고 했었죠.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시옷 첫 번째,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사람인 밑에다가 쓴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였었죠? 그렇죠. 입구자 위에 말씀 원자라고 했었죠. 말씀 원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원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불화자. 그런데 불화자는 이렇게 또 쓰지만 이렇게 점 4개로도 쓴다. 자, 이렇게 가스레인지 불꽃처럼 기억하라고 했었죠. 불화. 자, 그럼 오늘 새 수업을 한 번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새를 아주 자세하게 그린 거죠. 부리, 머리, 눈, 그 다음에 몸통, 꼬리, 그 다음에 날개, 앞다리, 뒷다리. 그래서 저번 시간에 새 조를 했습니다. 새는 날아다녀서 좋겠다. 그래서 새 조라고 한다고 했었죠.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쓸 때는 시오 첫 번째 일자, 그 다음에 기역, 빼기, 기역, 그 다음에 시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획수도 많고 복잡하니까 그 다음 세 추자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나옵니다. 세 추자를 가장 간단하게 쓰면 머리에서부터 뒤에 꼬리까지 S라인으로 그리면 되겠죠. S라인. 이걸 우리가 세을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알파벳 Z를 쓰는 것처럼 쓰는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먼저 약간 부드럽게 해서 튕겨준다. 세을. 너무 쉬운 글자가 돼버리죠. 그럼 너무 쉬우니까 이것도 사실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새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방법을 새롭게 생각했겠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만 표현해 놓으면 뭐 이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한테 반드시 있는 이 부리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기다 선 하나만 그으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부리가 되고 이 부분이 머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한테만 있는 날개를 그려주면 되겠죠. 날개. 그 다음에 몸통하고 날개를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이 부분 곡선적인 걸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새한테만 있는 부리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새추라고 한다. 새추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써봅시다. 시옷 첫 번째 새 부리 쓰고 일자 쓰고 시옷 첫 번째 쓰고 빼기 쓰고 일자 빼기. 이 부분이 새 날개니까 반드시 날개 두 줄이 있어야 한다. 두 줄. 그 다음에 못 쓰겠으면 먼저 셀을 간단하게 어떻게 쓰면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셀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부리
선을 하나 그어주면 이 부분이 불이 머리가 된다. 그 다음에 새 날개를 쓴다. 그 다음에 몸통과 날개를 하나 준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쓰고 써놓고 그 다음에 새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리,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찍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봐야 됩니다. 많이 연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새 추라고 한다. 새가 먹이 먹을 때 어떤 소리를 내죠? 쭈쭈쭈쭈 이런 소리니까 새추라고 했겠죠. 여러분들 새추자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외운 다음에 다음 영상을 계속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죠? 하나는 큰 비둘기, 하나는 작은 참새. 비둘기,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했었죠. 이 쬐끄만 참새, 참새는 조그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한자로 작은 새, 조그만 놈, 작은 새. 새는 새인데 어떤 새? 여기 위에다 작을 소자를 써줍니다. 작을 소, 그래서 뭐가 된다? 참새작. 작은 새 이런 뜻이겠죠. 작은 새, 참새작 이라고 한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그렇죠. 나무 위에 새가 여러 마리, 새가 3개 있다는 한자에서 똑같은 모양이 3개는 많다라고 했었죠. 나무 위에 새가 많이 있는 모습. 나무에 새가 모여 있는 모습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무에 새가 많이 모여 있다. 밤이 되면 이렇게 모이죠, 새들이.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대표로 위에다가 새 한 마리만 쓴다. 그렇지만 원래는 3마리였다. 그래서 모일집. 이 모여있는 이 나무가 새들의 집이기 때문에 모일집이라고 하겠죠. 모일집. 위에다가 새추자를 쓰고 한번 써볼까요? 새추자 쓰고 밑에다가 나무 목자를 쓴다. 여러분들 꼭 새추자를 암기한 다음에 영상을 봐야 됩니다. 모일집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뭐죠? 그렇죠. 색깔을 보면 밑에 파란색은 손이었죠. 손이 있고 새 한 마리. 그래, 손 위에 새가 한 마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손 위에 새가 2마리. 그래서 우리가 둘쌍, 우리 쌍둥이 할 때 한자로 쌍둥이를 쌍생아라고 하죠. 둘쌍, 쌍쌍바도 있죠. 우리 아이스크림주에 쌍쌍바. 둘쌍자를 한자로 이렇게 쓴다. 손 위에 새 2마리, 1마리.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새 추자만 알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손 위에 새 1마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금 1마리 척자는 여기서 1마리의 중점을 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잡았다라는 느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물론 손에 새를 잡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잡다를 표현하려면 이렇게만, 지금은 이렇게만 쓰지 않고 새를 잡으려면 새는 날아다니니까 사냥, 활을 쏴서 잡았겠죠. 활을 쏘면 개가 달려가서 막 물어왔겠죠. 그래서 옆에다 개를 1마리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화살에 맞은 새는 어디에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풀밭에 떨어져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옆에다가 개도 1마리 써주고 풀밭도 써줘야 잡을 획자, 잡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냥 손 위에 새만 써주면 하나 척자가 됩니다. 그래서 잡을 획자를 쓸 때는 먼저 옆에다가 개 1마리 그리고, 개 1마리 그리고, 풀밭에 떨어져 있는 새를, 풀밭에 떨어져 있는 새를 손으로 잡아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잡을 획.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잡아온 새를 밑에 있는 요 파란 게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불이었죠. 잡아온 새를 밑에다 불로 해서 구워 먹는 모습이겠죠. 그때 이 새는 어떨까요? 잡혀있는데, 인간에게 잡혔는데 뜨거운 불길이 다가오면 나 타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엄청나게 초조하겠죠. 그래서 태우다 초. 이때 새의 마음이겠죠. 초조.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어떤 거를 태우는 점을 초점이라고 하죠. 돋보기로서 모아서 태우는 점을 초점이라고 하죠. 태울 초라고 한다. 자,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이분 뭐 하는 건 모습이죠? 농부가 벼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이죠. 농부가 벼를 수확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벼를 수확하는 농부. 벼화자를 쓴 다음에 마치 사냥을 하듯이 농부가 벼를 수확한다. 사냥꾼이 새를 잡는 것처럼 농부가 벼를 잡아서 수확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거두다, 확. 우리 수확이라고 할 때 거두다, 확이라고 합니다. 벼화자를 쓰고 농부가 벼를 잡는다. 벼를 수확해 간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거는 뭘까요? 새가 사람한테 잡혀 있죠. 잡혔어요. 여기까지 쓰면 되겠죠. 여기 앞에다 으아, 새가 소리를 내겠죠. 으아,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나 죽이려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원을 옆에다가 써주면 지키다, 호자가 됩니다.
나 좀 살려줘. 새가 삑삑삑 소리 내겠죠. 그럼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지. 야, 그거 잡으면 안 돼. 놓아주세요. 그래서 새를 지켜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다 호, 우리 자연 보호 할 때 지키다 호자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금방 쓰겠죠. 알면. 옆에다 말씀 원자 쓰고 아까 잡은 새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빠르게 지키다 호라고 한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새와 관련해서. 자, 이게 있습니다. 보면 각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색깔 입혀보면 그렇죠. 빨간 게 새죠. 새. 근데 입구자도 두 개 있고 새 부리 쪽에서 뭐가 나 있죠.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분홍색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십니다. 새 부리에 나 있는 이런 깃새 모습. 이걸 황새관자라고 합니다. 황새관자. 새는 새인데 황새 엄청 큰 새가 있죠. 우리 속담에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량이 찢어진다 할 때 그 황새입니다. 근데 왜 황새를 그리면서 입 두 개를 그렸을까요? 황새가 입이 두 개 있을까요? 왜 황새에다 입을 두 개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동영상을 봅시다. 94년 충북 청원군에서 멸종된 이후로 12년 만인데요. 최근 황새보건센터 사육장 상봉을 나눈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황새는 20여 분간 사육장 상봉을 선회하고 난 후 고도를 낮춰서 앉을 곳을 찾는 듯 했으나 앉지는 않고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야생 황새는 부리가 두텁고 긴 것으로 보아 수컷으로 알려졌으며 부리와 다리에 진흙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먹이를 먹은 흔적으로 확인되는데요. 러시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는 황새가 해마다 20여 마리에 이르고 있고 이동 중 사육장에 있는 황새를 발견하고 날아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199호로 텃세였던 우리나라 야생 황새는 충북 음성군 생동면에 살던 한 쌍이 1971년과 1994년에 죽으면서 멸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대 황새보건센터는 러시아에서 황새를 들여와 사육 중이며 2012년까지 100마리로 늘려 충북 청원의 미원면에 방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동영상 잘 봤나요? 자, 황새 같은 경우는 목에 성대가 없어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 부리를 부딪혀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 거죠. 그게 황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도 황새 이놈은 시끄러운 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시끄럽다를 어떻게 표현했다? 입구자를 두 개로.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그래서 한자로 입구자를 쓰면 시끄러울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새는 새인데 머리에 깃이 나 있고 시끄러운 새. 그래서 엄청 큰 새를 대표하는 거 황새라고 합니다. 황새.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하고 입구자 시끄러운 새 쓰고 밑에다가 새 추자를 쓰면 되겠죠. 황새관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 황새관자를 알고 있으면 다음 글자를 한번 봅시다. 자, 황새관자 옆에 볼견자를 써놨습니다. 황새가 본다. 어떻게 보는 걸까요? 황새가 본다. 어떻게 보는 걸까요? 그렇죠. 황새가 배가 너무 고파. 배고파. 물고기 없나? 하고 이때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겠죠. 이렇게 뭔가를 황새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집중해서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보다, 관찰한다라고 할 때 그 보다, 관입니다. 황새가 먹잇감, 자식에게, 새끼에게 줄 먹잇감을 찾듯이 노려보는 거. 그걸 우리가 보다, 관이라고 합니다. 관찰할 때 쉬운 글자가 되겠죠. 황새 관자만 알면. 자,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황새가 있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모습이죠. 사람이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이 두 개를 합치면 황새가 마치 사람처럼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모습이겠죠.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아싸, 먹잇감 잡았다. 이때 황새 입을 벌려가지고 이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기쁘다라는 뜻이겠죠. 입을 벌리고 나오면 우리 아들한테 줄, 우리 새끼한테 줄 먹이 잡았다. 왜 기쁜 거? 막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면 기쁠 환자가 됩니다. 기쁠 환. 자, 글자는 많이 획수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세 추자만 알고 있으면 거기서 황새관자를 알 수 있고 그 옆에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황새가 뭔가를 먹잇감을 잡아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모습, 기쁜 모습 그런 거겠죠. 이 먹잇감을 새끼들한테 가져다 주면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의 한자풀이를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자, 이 글자는 뭐가 되겠나요? 세 추자랑 말씀 원자입니다. 세 추자랑 말씀 원자.
그러면 새의 말. 새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새가 말하면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말하는 새도 있죠. 새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까마귀, 이건 뻐꾸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원자랑 새 추자를 쓰면 누구수라고 합니다. 누구수. 한자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울 때 처음에 나오는 한자입니다. 누구수자라고 합니다. 새의 말을 들어보면 그 새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새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추라고 있었죠. 그 새추에서 생겨난 다양한 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꼭 새추자도 한번 외워주고, 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복습해서 꼭 정확하게 습득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